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 리더스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스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제대로 한번 파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이 리더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스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 원서이긴 한데요.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책이에요. 원래 출판사에서 애초에 목적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문제풀이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어 문자 읽기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애초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리더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스북은 필연적으로 여기에 상단에 보면은 난이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바로 난이도별로 읽어야지 영어 읽기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생기죠.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책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쉬운 책, 그 다음 쉬운 책, 조금 더 어려운 책, 이렇게 난이도별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 위에 레벨 1이나 ABCD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더스북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스북의 또 다른 특징은 얇습니다. 왜 얇나 하면은 처음에 문자 읽기를 하고 문자 읽기 초창기나 초중기에 이런 리더스북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긴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책, 이렇게 판형이 아주 작거나 얇은 책이나 혹은 이런 스토리 기반의 이런 리더스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더스북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스북은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종류를 나눈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입니다.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그래도 리더스북이지만 내용을 중심으로 써두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oo Many Valentines라고 하면은 우리 그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편지를 주고받아요. 이런 편지를 주고받는 거, 그걸 관련해서 써두었는데 그런데 영어 글의 난이도를 확 낮춰두었다. 이 Ready to Read라는 시리즈 안에서 레벨 1에 해당하는 그 난이도로 통제를 해두었다. 영어 AR 지수로 치자면은 한 1.5에서 한 1.8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우리 초등학생들 저학년이든 중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읽을 만한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어 난이도를 확 낮춰둔 책이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혹은 고학년인데도 영어 실력이 높지 않다면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도 있고요. 두 번째 리더스북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철자 조합이나 문자 읽기를 조금 더 통제해서 읽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제가 부를 때는 정사각형 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꼭 이런 책들이 다 정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은 어떠냐 하면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스토리를 영어 난이도를 낮춰서 적어 두었지만 그래도 철자 조합 규칙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규칙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을 읽기 전에 이런 정사각형의 책들, 즉 철자 조합을 조금 더 통제해둔 책을 풍부하게 읽고 나서 이런 책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사각형 책들이 아무래도 스토리 기반의 책들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경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일부 정사각형의 책들은 스토리 기반의 책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책들이 아무래도 철자 조합을 확실하게 통제해둔 1번이나 혹은 A단계, 아주 쉬운 단계 있잖아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이렇게 나선형처럼 그 전 단계를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한 새로운 개념 혹은 철자 조합 규칙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선형처럼 쭉쭉쭉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고 또한 새로운 것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철자 조합 규칙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사각형 책들 중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두 가지 종류와 또한 영어 문자 읽기 초창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제가 여기에 이미 영상으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이 카드 영상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사각형의 책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으로 넘어가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리더스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서 읽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음독이 필수입니다. 리더스북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이의 영어 문자 읽기 및 영어 철자 조합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데요. 이것을 소리를 내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봐야지 아이 스스로도 이게 맞다 틀렸다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음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이 하나의 단어 they라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로 나지?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이 철자를 활용해서 they라고 읽을까 they라고 읽을까 그 최종적인 소리에 대한 판단을 학습자 스스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음독은 영어에서 필수이거든요. 특히 영어 문자 읽기 초기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한다면 음독을 꼭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발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청음독을 하는 것입니다. 청음독이 뭐냐 하면 청독, 우리가 흔히 집중듣기라고 알고 있는 그 청독입니다. 청독이 올바른 용어인데요. 청독은 음원을 들으면서 눈으로 이 글을
리더스북을 읽는 것입니다. 이 리더스북이 있다면은 이 리더스북마다도 음원을 제공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제공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Daddy Pig likes to get wet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청독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는 눈으로 이거를 Daddy Pig likes to get wet 소리를 내지 않고 이걸 따라서 읽는 거예요. 따라서 눈으로 읽는 것이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하냐면 음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음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독을 1회 하고 이제 방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는 음원을 듣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페이지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두 페이지별로 한 바닥 이 두 페이지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책 전체를 청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음원을 끄고 이 책 전체를 음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철자 조합 규칙을 조금 더 통제한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아이의 읽기 실력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반복은 어떻게 하냐 하면 대략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 책을 오늘 읽었는데 내일 또 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도 이거 어제 읽었잖아. 나 딴 거 읽으면 안 돼. 이런 지루함이 생길 수 있으니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되어서 과거에 한 3, 4일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이번에는 청독을 빼고 음독만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음독만 하기가 힘들다면은 아이가 청독을 한번 곁들여서 청음독을 다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더스북을 활용하는데요. 리더스북은 꼭 난이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A, B, C, D 혹은 1, 2, 3, 4, 5 이렇게 단계가 꼭 적혀 있겠죠. 만약에 어떤 특정 출판사의 특정 시리즈를 골랐다면은 이 A 단계를 했다면 그 다음에 B 단계를 하면 되겠죠. 난이도별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사각형의 책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런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 책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페이지가 끝입니다. 1에서 7페이지가 끝이고 한 페이지 이 정도의 양. 그래도 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양이 있는데 그게 결국 7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를 처음에 한번 읽고 3, 4일 뒤에 한번 읽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이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나중에 제가 스토리 기반의 이런 ORT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보면은 암기를 하게 돼요. 결국은 철자를 조합하면서 아이가 읽어야 되는데 이 철자 조합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철자 조합을 하기 전에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외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외워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어떤 방식을 취하시면 좋냐면 이 시리즈를 너무나 익숙하게 읽어서 암기가 되었다면은 이와 유사한 난이도의 다른 출판사의 다른 시리즈를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Decodable Readers라는 건데요. 이게 익숙해졌어요. 이거의 D 단계에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Scholastic Phonics Readers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철자조합 규칙을 활용한 이런 텍스트들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는데 유사한 규칙은 활용하지만 다른 철자조합을 이 다른 시리즈 안에 많이 넣어두었겠죠. 즉 수평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텍스트는 아닌데 원리는 유사하면서 텍스트만 달라져 있는 그런 책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체득이 된 그 규칙을 새로운 텍스트를 통해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응용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청음독을 하고 아이 스스로 읽다 보면 이런 정사각형의 책 수준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정사각형의 책 수준이 거의 꼭대기, 즉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하면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되냐면 바로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인 이런 책들을 읽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ORT가 있겠고요. ORT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ORT가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ORT를 꼭 읽어야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ORT도 활용할 수 있고 Ready to Read도 있고 Penguin Young Readers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리더스북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 코드나 성향에 맞는 그런 책을 골라서 쭉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을 읽는 것도 청음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한번 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복을 아이가 흔쾌히 하고자 한다면은 한 번 더 음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면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 아주 잘 소화하고 있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리더스북이라는 것에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재미가 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미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즘은 물론 재미를 챙기면서 리더스북을 출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림책이나 다른 챕터북이나 다른 일반 책에 비하면은 리더스북이 아무래도 이 문장들의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재미를 위해서 쓴 책은 아니거든요. 학습을 목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재미가 약간은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더스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그림책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AR 지수가 뭐 1.5다 혹은 1.6이라고 한다면, 혹은 ORT 이 책이 AR 지수가 1.2다 1.3이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그림책을 찾아서 읽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이 그림책은 AR 지수가 얼마던데, 이 그림책은 얼마던데, 혹은 이런 그림책은 AR 지수가 얼마던데, 딱 봐도 좀 이런 책이 좀 더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사한 수준을 찾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런 리더스북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다면 이와 평행선상에 있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림책을 항상 섞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또 필요하냐 하면, 재미 측면도 있지만 리더스북만 읽는 것이 아이의 영어 읽기의 호흡을 약간 짧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두었고 문장의 길이나 어휘의 수준도 낮춰두었거든요. 일관성 있게 낮춰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 영어 읽기의 어려움을 덜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읽게 되는 문장 자체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짧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유사한 수준의 그림책을 활용하면, 그림책은 난이도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문장을 보면은 은근히 긴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유사한 난이도지만 문장이나 어휘 자체가 좀 더 풍성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북을 읽으면서 조금 무언가가 제한적으로 영어를 접한다면 그것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재미 측면도 있지만 영어 자체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영어 자체의 풍성함도 같이 챙길 수 있으면서 리더스북의 약간의 약점이었던 그 재미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그림책을 활용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읽기 양 자체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더스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리더스북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더 무게를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스북을 활용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어쩌면 리더스북을 활용하는 그 정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스북은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약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면 어떤 그림책이나 어떤 리더스북이 재밌는지 제가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컨텐츠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추후에 제가 라이브나 혹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좋은 리더스북을 한번 골라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